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얘 두 가지 단원인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두 개로 나눠져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등식. 이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등장을 하죠. 그때 어떤 정의를 통해서 확인했냐면 항상 참인 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항등식이랑 비교되게끔 한 게 뭐 있냐면 항상 참이 아니라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인 등식. 얘를 뭐라 불렀어? 얘를 방정식이라 불렀죠? 그래서 항등식이랑 방정식의 차이점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방정식을 했을 때도 x의 값에 따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정 문자에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여기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뭐인? 항상 참인 등식이다 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문자예요. 이 문자가 지금은 x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문자가 다른 문자일 수도 있어요. y에 대해서, 아니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혹은 x, y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한 개든 두 개든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자에 관련해서 어떤 문자가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또 비슷한 표현으로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x 값이 다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항등식의 기본이 x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x랑 상관없이 모든 값이 다 된다는 의미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참이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참이다 라는 건데, 이 임의의 x란 얘기는 x를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참이 되게끔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나오는 다섯 번째,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참이다. 어떤 x라는 건 위에랑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x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x에 대한 식을 쓸게요. 2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가 ax 플러스 b랑 같대. 근데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참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식이 나왔는데 여기를 비교했으니까 우리 x항이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2다. 여기 상수항이 같아야 돼. 그래서 b가 3이다. 이렇게 찾았어요. 또 예를 들어 a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왔을 때, 좌변이랑 우변 비교했는데 우변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좌변에도 0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x항 자체가 0이 돼야 되니까 x의 개수가 0이다 라고 해서 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상수항, 이 상수항도 0이 돼야 우변이랑 똑같아지니까 b는 3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중학교 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런 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지. x의 개수랑 상수항을 알고 싶어서 찾은 거잖아.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여기 같아지니까 항상 참이니까 얘네를 찾았는데 이거를 명칭을 만듭니다. 명칭을. 그 명칭을 만든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미정계수법은 뭐냐?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 예시에 보면 좌변은 알지만 우변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네. 그죠? 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찾는 거, 그거를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명칭을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또 이제 세분화를 시켰는데 그 세분화는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서 찾는 거고 얘는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그럼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쓰는 게 효율적이냐, 이 관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개수 비교법, 얘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이거예요. x의 개수를 찾는 거. 개수를 비교해서 찾았고 상수항끼리 비교해서 찾았어. 그래서 중학교 때 사용했던 게 바로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수를 비교하려면 얘도 정리돼 있고 얘도 정리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쓸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찾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 비교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항등식이야 뭔가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 전개하고 본다는 이유가 개수 비교법이 가장 일반적이라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식이 정리된 상태에서는 개수 비교법을 쓴다. 다음 두 번째, 수치 대입법. 자, 수치 대입법인데 얘는 언제 쓸 거냐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숫자를 집어넣어.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정의해서 했죠.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여해야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참여해야 돼. x에 어떤 걸 넣던지 항상 참이 되게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이렇게 있어. 2x-3이 0이다. 이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에서 하나가 미정계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x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왜? 이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도 되기도 하니까 등호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다 라는 가정이 깔리고 그리고 나서 항등식임을 알고 나서는 아무거나 2를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숫자를 막 넣어서 개수를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x에 2를 넣었다는 가정을 깔면 2 플러스 3이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요. x에 2 넣으면 4 플러스 3이 2a 플러스 b니까 미정계수 두 개니까 연립하면 a, b 값 나오겠죠? 이렇게 찾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얘를 그냥 넣었을 때 사용하는 거랑 효과가 떨어지네요. 그죠? 왜? 그냥 비교하면 되는데 굳이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든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 대입법은 언제 보통 쓰냐면 예를 들어 보면 얘가 만약에 여기를 비교하는데 얘가 사라져 준다면 그럼 뒤에 있는 b만 남겠네요. 그 사라져 준다는 얘기가 만약에 x에 0을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0을 집어넣으니까 얘랑 곱해서 없어지고 얘랑 곱해서 a가 사라지니까 b만 남아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수치 대입법은 뭐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곱의 형태로 특정 하나만 날려버려서 숫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면 뭐 x-2 더하기 x-3 x-3 더하기 x-4 곱하기 뭐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ax 플러스 뭐 b다 이렇게 돼 있어. 뭐 요 정도는 전개하기 쉽을 수 있지만 너무 이러니까 안 되니까 뭐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까요? 얘를 이제 하나씩 찾는 거죠. 얘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나를 소거시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x에 2를 넣는다? 그럼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으니까 숫자가 쉽게 되겠죠. x에 3을 넣으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죠? 여기 식이 편하게 정리가 됐는데 요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형태가 미정계수가 이렇게 깔리는 거지. 여기에 예식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를 살리면 되니까 만약에 X에 2를 넣으면 여기 사라지고 B만 남으니까 B값을 쉽게 찾을 수 있고 X 대신에 만약에 4를 넣는다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A만 남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곱의 형태가 나왔을 때 미정계수 중에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나머지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정계수법을 사용할 때 꼭 얘만 사용하고 얘만 사용해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얘네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A에 x-2 플러스 x 플러스 3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여기에 b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찾는데 잘 봐요. 얘를 어차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a라는 역할은 최고차 계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최고차 계수니까 여기 1이니까 얘는 당연히 1일 거야. 이렇게 가정을 잡을 수 있다고. 근데 얘 찾는 거 b를 하니까 여기를 없애면 되겠네? x에 2 넣고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이 표현을 배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해서 한번 또 다음 단원에서 이제 추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2번 말고 이제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뭘 하냐? 두 번째라고 합시다. 2번. 이 항등식을 어디에 응용하냐면 우리 앞 단원에서 배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연관을 시켜봅시다.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은 어떻게 하냐? 항등식은 항상 참이라는 식이었어요. 그죠? 항상 참이란 얘기는 이 등호 기준에서 좌변과 우변이 다를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항등식의 나눗셈에서 항상 같은 식을 하나를 확인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검산식입니다. 검산식. 왜 검산식은 어떻게 원래 어떤 식을 AX로 나눈다고 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했어? PX라는 식은 나누는 수랑 얘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식이 된다. 이런 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산식은 얘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항상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같으니까 얘는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등식을 이용할 때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뭐 나누는 수를 알 때 얘랑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차수관계를 이용해서
얘가 만약 3차야, 얘 1차로 나눴어. 얘는 2차구나. 그럼 2차식의 일반형 써서 개수 비교해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p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앞에서 차수관계도 배웠죠. 원래 식이 3차면 1차로 나누면 얘는 몇 차? 당연히 2차. 나머지는 상수항. 그럼 얘 2차니까 2차의 일반형을 쓰고 시작하는 거죠. 됐어? 이렇게 쓰고 나머지도 상수항이니까 가정을 깔고.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개수비교법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는 여기 3차항을 만들 수 있겠네. 최고차 개수비교에서. 그래서 A값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2차 만드는 걸로 또 개수비교해서 만들 수 있고, 상수항은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 합쳐서 얘니까 그 관계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이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꼭 나누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냐면 우리가 요 항등식을 또 이용해서 우리 이 식의 개수의 관계, 어떤 정개한 식의 개수의 관계식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란 식이 있는데 얘를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거듭제곱 형태로, 일정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때 이 개수 A, B, C, D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항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 얘랑 애초에 같다고 났기 때문에 항상 참이라는 가정을 까는 거죠. 이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우리 앞에서도 배운 거 있듯이 첫 번째 개수의 합. 여기에 개수의 합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개수의 합은 당연히 얘네만 살아남아 있어야겠지? 그러면 얘는 이 거듭제곱이 있는 애가 얘 자체가 얼마? 1이 되면 되겠네. 그럼 1의 거듭제곱은 얼마 되든 간에 얘가 전부 다 1이 될 거니까 얘네 개수만 남겠죠. 그럼 이 안에 1의 거듭제곱이니까 이 안이 1이 되기 위한 x값을 찾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는 x-2니까 x에 2 넣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x에 2를 넣는다면 좌변은 3의 2의 세제곱, 2배의 2의 제곱, 2-7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또 두 번째 보통 나오는 게 요 개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교차해서 쓰는 것도 나와요. 자, 부호를 교체해서 쓰는 거는 어떻게? 얘가 거듭제곱이잖아. 그죠? 이 거듭제곱 값이 그냥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 부호가 바뀐다면 한 번씩 교차돼서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듭제곱 중에서 하나하나씩 부호를 바꾸는 건 뭐의 거듭제곱이다?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면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짤수 이렇게 교차되겠죠. 그래서 이 부호 교차되는 거는 어떻게? 이 안에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에 0을 집어넣는다면 얘 마이너스 7은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교차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 얘랑 얘랑 또 연관성을 짓죠. 우리가 이번에는 얘를 건너서 홀수차만 확인한다, 뭐 짝수차만 확인한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합이랑 부호가 교차된 걸 더하면 홀수차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정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두 식을 빼면 얘는 플러스니까 홀수차는 남고 짝수차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한차 수직 건너뛰어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수관계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얘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요 관계식 말고도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연속된 거듭제곱 형태로 나온다면 여기 있는 계수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나씩 확인을 하냐면 x-1로 연속해서